이번 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올해를 좌우할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연준은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90%에 가깝다. 둘째, 연준은 올해 4에서 5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셋째, 대차대조표 축소는 여름이 아니라 올 후반이 될 것이다. 자, 세 가지 모두 중요한 내용인데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거나 글로벌 경제 흐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모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매주 이벤트가 계속되긴 하지만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있었고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청문회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청문회는 연준의 긴축을 앞둔 시점이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명확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을 달래는 얘기도 했습니다. 첫째, 연준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90%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상 3월에 올린다고 봐도 지금으로서는 무방합니다. 다수의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3월을 얘기했고요.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 역시 청문회에서 테이퍼링이 끝나는 대로 인상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이 3월이니까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인데요. 그래서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은 3월이라고 보셔도 지금으로서는 무방하겠습니다. 중간에 경천 동지할 일이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3월 인상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 올해 4에서 5회 금리 인상 전망도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12월 연준이 FOMC가 끝나고 내놓은 점도표에는 올해 3번 금리 인상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4번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월가에서도 4에서 5회가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올해 연준이 금리를 4번만 올린다면 자기는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즉 4번 이상 5번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연준 내에서도 최소 4회 이상이 대세입니다. 연준의 경우 연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의 말이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많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한쪽 방향 즉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이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도 다수의 지역 연은 총재들이 공개적으로는 3월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4회 이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8조 7,600억 달러에 달하는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금리 인상보다 더 큰 충격을 시장에 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는 올 후반에 시작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월가에서는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이후, 즉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 즉 여름부터 대차대표를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를 뒤로 밀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을 하나 준 셈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환호하기도 했었습니다. 추가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둘 게 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 잡기에 너무 늦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포장을 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물가 잡기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파월 의장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니야. 금방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파월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대응이 너무 늦었다. 연준이 지금 나와서 물가 잡기에 너무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시장은 말 그대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실제 상황보다 약간 축소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월의 공식 발언은 조금 가감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로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많이 올리면 주가가 떨어지고 대출이자 증가에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 국민들이 바로 투표권자들이죠. 백악관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적 조정, 속도 조절 같은 걸 좀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러려면, 즉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려면 상반기에 좀 세게 기축을 하거나 발언을 많이 해놔서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기축을 해놔야 후반기에 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여유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연준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